윤석열 전 총장이 정직 취소 소송을 낸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이 법무부에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주제 살펴보시죠. 자, 이 이야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임종서, 조국 등등을 향해서 범행 가담 강한 의심이 든다. 검찰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 먼저 법무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원이 법무부에 경고를 날렸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보도일까요? 기억하시죠? 윤 총장은 2개월 정직을 받은 바 있죠. 12월 17일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자, 법무부가 그때 당시 뭐라고 법원을 향해서 멘트를 날렸냐면 가처분 좋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는 본안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라고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식의 멘트를 날립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났는데 법무부가 답변서나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에게 넉 달이나 지났다. 성명 준비 명령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달 29일까지 증거 제출하라. 따르지 않을 경우는 본 재판 없이 끝내겠다. 카카. 소위 경고를 날렸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때 당시 이제 기억해 보면 법무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에게 1패를 했지만 본안에서 다투겠다. 강한 결기를 보였는데 넉 달이 지났는데 증거도 안 내고 답변서도 안 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어제 기사를 보고 대법원에 들어가가지고 사건 진행 상황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장 접수가 2020년 12월 17일 날 됐고요. 이 소장이 법무부에 도달한 게 21일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원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가지고 국가가 피고가 됐을 때 이러이러하게 잘 소송을 해라. 국가니까. 국가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법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0일이 지난 거예요. 예. 그 110일이 지나서 성명 준비 명령이 올해 2021년 4월 8일 날 이제 법원에서 발해졌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소장을 받은 다음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그 답변서를 갖다 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답변서를 내기는커녕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법무부니까 법무관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하니까 소송 수행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소송 수행자도 지정하지 않고.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방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본인들이 한 소송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성명 준비 명령까지 냈느냐.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끝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갖다가 했는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직이 불과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윤 총장 관련해가지고 그 판단을 빨리 받았어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법무부에서 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소송 진행을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중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소송은 실질적으로 하나마나한 소송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가가 법무부가 굉장히 소송 진행을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추미애 당시 장관은 윤 총장은 잘못됐다, 잘못했다,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강한 확신의 발언을 재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법무부가 했던 징계 먹히지 않게 돼서 본안에서 싸우겠다.
법무부의 어떤 그럼 지금까지의 소신, 추 전 장관의 확신이 끝까지 소송까지 가서 결기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흐지부지 법원에게 성명 준비 명령까지 받았는데 소 담당하는 인원도 결정이 안 되는 태도를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피고가 우물쭈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피고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오거나 싸움을 걸어오면 당장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을 갖다 하면서 나 억울하다, 이거는 원고가 잘못된 것이다, 원고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바득바득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부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심증을 주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그 기간을 딱딱딱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소송 수행자나 법무관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국가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 담당자나 담당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일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조선일보는 이 뉴스 보도하면서 법무부가 문개기를 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결국 윤 총장 징계 소송은 정말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중대하여 국가가 검찰총장을 향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례적이지만 아픈 소송이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의 성격에 불과했던 건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찍어내기의 문제도 논란이 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인한 사항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면 뭔가 이렇게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사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으로 보면 아무런 물증을 법무부가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심지어는 뭐 급하게 추미애 장관이 뭐 기자회견까지 해서 아주 그냥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심대한 뭐 불법 사찰의 주 요인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중대한 아주 심각한 법 위반자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데 대한 어떤 근거도 없이 얘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 아무런 증명할 자료를 못 낸다는 것은 그런 증명한 자료 내용 없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사인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과연 공권력이 어떤 기본적인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매뉴얼이나 뭐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내부 정무수석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가슴 아픈 부분 아닙니까? 지금 뭐 증명 자료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미 아무 근거 없이 그야말로 뭐 이렇게 몰아내게 하는 식의 일밖에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체크도 안 했다.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였습니다. 법무부의 해명도 있습니다. 반박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통상적 문구다. 통상적 문구로 재판 진행의 한 과정이다. 우리 적극 대응합니다. 라는 입장. 부장판사 A씨는 하지만 다른 의견을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적극 대응하겠다. 통상적 재판 진행의 과정,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재판부로부터 이런 명령 받은 건 이례적이다. 정혁진 변호사와 같은 견해죠. 패소 가능성 때문에 법무부가 시간 끌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장판사 A씨의 개인 의견을 조선일보에 쓰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자, 법무부가 그래도 국가인데 이렇게 나오는군요. 우리 적극 대응하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법무부가 자료도 제출하고 적극 대응할지 그 소송을 국가가 이길지 여부를 좀 봐야겠군요. 봐야겠죠.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징계 청구에 대한 본원선이 끝나고 나서 진짜 징계의 시간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한 게 6가지입니다. 그중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실 2가지를 뺍니다. 감찰에 불응했다. 이것도 징계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언론사주 만난도 부적절했다. 이것도 징계 사유가 안 된다. 뺍니다. 4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다시 2가지는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또 근거가 없다. 그 정치적 중립 위반의 근거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했던 겁니다. 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궁예 관심법이냐라는 이제 말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라젠 취재 의혹 감찰 방해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심각하다 얘기했던 게 바로 재판부 사찰 문건이죠. 근데 사찰이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그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사찰을 통해서 진짜 법관들,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던 건지를 증명할 책임이 법무부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심각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증거 자료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징계 청구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찍어내기가 아니냐 이런 본론이 규결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가 이번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도 못한 상태에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그럼 정말로 그때부터는 이 징계 청구에 참여한 인사들을 징계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